이제 진도를 나가면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설명은 빠르게 하고요. 니네가 문제 풀 때 지나가면서 나한테 이제 모르는 걸 물어보면 돼.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식으로 모르는 것들. 지금 2부터 5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내가 지금 숫자로 썼잖아. 문자로 쓴 게 아니잖아. 만약 내가 여기를 문자로 x1, x2 이렇게 썼다 쳐.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이 거리가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문자로 돼 있잖아. 그럼 문자로 돼 있을 때 이 거리를 구할 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이제 거리겠지.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별거 아닌데 이걸 식으로 외우려니까 어려운 거지.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거리를 나타낼 때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도 되지만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도 절대값을 씌워놓으면 어차피 양수로 읽어야 되니까 똑같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거리를 나타낼 때. 그럼 이게 수직선상에서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야. 수직선상에서. 근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좌표평면상에서 할 거거든. 좌표평면상에서의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할 거야. 그런데 제가 점과 점 사이 거리 좀 잠깐 숫자 바꿔서 한 번만 해볼게요. 문자로 이렇게 나왔다. 저희가 3이래. 근데 여기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래. 좌표가 그렇대. 근데 이 거리가 5가 되게 해달래. 그래도 똑같이 풀어야 된다는 거야. 니네는 내가 이렇게 단순한 식만 가르쳐줬지만 여기 복잡한 애가 나온다고 해도 똑같이 풀어야 된다는 거야. 뒤에 거에서 여기서 큰 거에서 얘를 뺀 게 5구나 하고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알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나오겠죠. 이런 게 나오겠지. 이런 건 나오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좌표평면상에서의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할 건데 좌표평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문자를 안 하고 일부러 숫자로 썼어요.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어. 근데 또 점이 하나가 또 있는데 걔도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를 5,4 이렇게 쓸 테고 여기를 1,3 이렇게 쓸 텐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 길이가 되겠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이 길이를 구하라고 나오잖아. 그럼 이 길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이 길이를 구할 땐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데 여기 직각삼각형 보여?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해야죠. 길이는 5에서 1 빼면 얼마가 되겠어? 4. 이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1.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얘를 얘기하면 루트 제곱해서 더하면 루트 17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그게 바로 지금 이 공식인데 잘 봐. 공식으로 한번 써볼게. 점이 1,3이었어. 점이 하나 또 5,4였단 말이야.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우리는 방금 쓴 걸 써먹을 건데 어떻게 구했냐면 방금 내가 루트를 씌웠잖아. 거리 구할 때 16은 어떻게 나왔냐면 x끼리 빼서 제곱한 거야. 그렇지 않냐? x끼리 빼서 제곱했지. 그 다음 얘도 y끼리 빼서 제곱했잖아. 그게 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x와 x를 뺀 걸 가지고 제곱하고 y와 y를 서로 뺀 걸 제곱하는 거지. 그럼 선생님 어디서 뭘 빼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앞에서 뒤를 빼든 뒤에서 앞을 빼든 제곱이라서 똑같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식은 이러한데 이걸 제가 문자로 써보면 첫 번째 좌표가 x1, y1이야.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좌표는 x2, y2라고 하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한다. 그 공식이 루트 x끼리 빼는데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전 보기 좋게 쓴 거예요. 더하기 또 y끼리 빼는데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아요. 이게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야. 근데 이렇게 외우는 사람 별로 없어. 어떻게 외우라고?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하지. 이렇게 머리로 내지는 글씨로 외운다고. 뭔 말인지 알아? 이렇게 쓰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우리는 숫자잖아 다. 문자로 나오겠지. 문자가 들어있을 거 아니겠어. 이걸 누가 언제까지 숫자로 주겠어. 처음이니까 지금 숫자로 주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한다. 루트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x끼리 빼. 항상 앞에서 뒤에 걸 빼는 게 그냥 좋고요. 문자가 나와 있다. 문자가 있는 쪽에서 빼는 게 좋지. 문자가 하나 나와 있다. 그럼 문자 쪽에서 쟤를 빼는 게 좋지. 그러니까 문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좀 다르게 하는 것 뿐이야 제가. 알겠어? 그래서 x끼리 빼서 얼마야? x끼리 빼면? 마이너스 3이어도 되고 3이어도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3이지?
y끼리 빼 마이너스 2지. 제곱하시면 얘 점과 점사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 문자가 들어가겠지, 그치? 그 문자가 들어가도 우리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문자가 들어간 걸로 한번 해보면요. 저기 너네는 그냥 안 봐도 돼요. 어디 보지 말고 너네 설명만 듣다가 한꺼번에 볼 거라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쳐. 아니 너무 안 오는 거 아니야? 아니 기사님 안 되겠네. 야 이렇게. 그래서 AB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같대. AB의 길이랑 BC가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얘와 얘 사이의 거리랑 같다고 놓고 A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식은 이렇게 루트를 일단 깔아요. 됐죠? 루트 깔으지? 그 다음에 A하고 B 보는 거야 얘들아. X끼리 빼 1이죠. 제곱해. Y끼리 빼 문자 있지? 그럼 문자에서 숫자 빼는 게 보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문자에서 숫자를 빼서 제곱해. 거기까지 갔어? 네, 이게 똑같다는 얘기잖아. BC 점과 점사의 거리 루트 씌운 다음에 B하고 C 보시는 거야. X끼리 빼 4지만 제곱하면 16이죠. 더하기 Y끼리 빼 A-1의 제곱이지. 거기까지 갔어? 그럼 양쪽을 제곱하면서 루트를 같이 지울 거잖아. 그래서 미리 예측하라고요. 거리가 같다를 푸네? 그럼 여기도 루트 나오고 여기도 루트 나올 거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자. 같이 하지 말자 하고 같이 안 하는 거야. 처음부터 제곱하면 없어지는 거니까. 이해 갔어? 그래서 이제 가로 푼다. 제곱하기 1 더하기 앞에 거 제곱 A제곱 4A 플러스 4는 16 더하기 A-1의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A제곱 쳐내고 마이너스 2A로 되고 6A는 계산하면 5거든요. 그럼 17이 있는 쪽으로 5가 빠지니까 12 됐어? 따라서 A는 얼마?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점과 점사의 거리는 10만 외우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과 점사의 거리 구하는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그럼 점과 점사의 거리를 배웠으니까 얘네가 뭘 내겠냐. 점과 점사의 거리를 이용해서 길이 구하는 걸 내겠지.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삼각형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 어떤 삼각형이냐? 제가 잠시만요. 이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봐. 어떤 삼각형이냐?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냐면 어떤 삼각형이냐를 알아내는 건 길이를 구하면서 알아내. 길이를 구하면서. 그러니까 몇 센치인지를 보면서 길이를 구한다고. 민재야 여기야. 영준아. 책 들고 가자. 여기. 그래서 이제 어떤 삼각형이냐고 물어보는 문제는 길이를 구하는데 원래 지금 저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원래 그림 안 그려요. 원래 그림 안 그리는데 지금 처음이니까 그려주는 거야. 처음이니까 이제 보기 좋으라고 그리는 거야. 9,7 여기 2,3 여기 8,-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길이들을 일단 다 구해놔. 그러지 어떤 삼각형인데 길이가 다 똑같으면 정삼각형, 두 개만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그 와중에 피타고라스를 만족해 정삼각형 이런 거야. 책에 뭐 푸는 거 없어요. 칠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한다. 그래서 루트를 일단 쓰시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쓰고 x끼리 빼서 7이죠. 제곱하고요. 더하기 y끼리 빼서 4죠. 제곱하면 그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다. 그러니까 얘가 루트 얼마가 되는 거야? 65. 그 다음 여기 구한다나? 어차피 다 구해야 돼. 하나만 구해서 될 수가 없어. 루트 x끼리 빼 1이야. 제곱하고요. y끼리 빼 8이지. 제곱하면 64야. 루트 65 똑같아. 벌써 이등변이야. 루트 x끼리 빼 6이지. 제곱해. y끼리 빼 4지. 제곱해. 그럼 루트 얼마냐? 52? 됐음? 그러면 길이 3개 중에 2개가 같으니까 일단 이등변 삼각형 낙찰. 이해가? 그 와중에 제곱하고 제곱해서 나머지 한 변이 나오면 직각삼각형인데 그건 안 되잖아요. 제곱에 관계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쓰는 게 답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쓰면 된다. 어떤 삼각형이냐고 물어보는 문제는, 그러니까 길이를 구하는 문제는 요런 류의 이제 문제가 나오겠지. 점과 점사의 거리를 배웠으니까. 게다가 이제 우리가 늘 항상 얘기하는 최대 최소 문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항상 매 순간 매 단원에 다 들어있어.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운 순간부터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는 빠지지 않고 모든 시험에 낼 수밖에 없어. 가장 중요한 게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래로 볼록인 함수는요 꼭지점이 제일 낮기 때문에 최소값을 가져. 위로 볼록인 함수는 꼭지점이 제일 높기 때문에 무슨 값을 가져?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져. 알지? 그래서 문제에서 제곱 2차가 나왔는데 최대 최소를 물어봐? 그럼 나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문제야. 꼭지점이 필요한 거지. 꼭지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얘기하는데 최대 최소를 배우는 걸 뭘 배웠냐면, 야 최대 최소값 구해라 했는데 우리가 배운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2차 함수의 완전 제곱식 꼴이야. 그게 최대 최소 배운 거고, 두 번째 없어. 아직까지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배운 건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이 2차 함수의 완전 제곱식 꼴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완전 제곱식 꼴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A라는 애가 마이너스 1,0, B라는 애가 4,6인데 Y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대. 그래서 Y축을 움직이는 점이 이렇게야. AP의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 이랬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잘 보시면 여기 뭐가 붙어있냐면 제곱이 붙어있어요. 좀 이따 이 제곱의 의미를 알게 될 텐데, 잘 보시면 A라는 점도 알고 B라는 점도 알아. 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AP에 선분 거놓고 제곱은 뭐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해라. 그 얘기 아니야? 왜냐면 점과 점 사이 거리는 뭐가 나와? 루트가 나오지. 근데 거기다 제곱을 해버리면 루트가 없어지지. 그러니까 루트를 쓰지 말란 얘기랑 똑같은 얘기다.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쓰고 루트를 지울게요. 저 AP의 길이 한번 구해볼게. AP의 길이. A는 여기 있어 얘들아. P는 안 줬지. 잡아야지 니네가. 하나라도 뭐 해야지 우리가. Y축 위의 점이야. Y축 위의 점이라는 얘기는 Y좌표는 있는데 X좌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Y축 위의 점일 거 아니에요. Y축 위의 점 여기 점. X좌표는 0, Y좌표는 있겠지. 그래서 제가 0,Y라고 잡을게요. 얘를 0,Y라고 니네가 잡을 줄 알아야 돼. 야 그럼 X축 위의 점은 뭐라고 잡을 거야? X, 0이라고 잡겠지. 이해갔어? X축 위의 점 X, 0. 좀 이따 니네 문제 풀어야 돼. Y축 위의 점 0,Y 이렇게 잡았어. 그럼 저 이제부터 점과 점 사이 거리인 A부터 P까지의 거리 구해요. 루트. 일단 루트 시작이야. X끼리 뺄 거거든요. 뺄 게 없으니까 제곱하면 그냥 1이죠. X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끼리 뺄 건데 제가 웬만하면 문자에서 빼라고 했죠. 그 Y에서 0 빼봤자 Y야. 여기까지 갔어?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인데 거기에 뭘 붙였어? 제곱을 붙였으니까 루트를 쓰지 말라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지? 루트 안 쓸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AP의 제곱이 되는 거야 루트를 쓰지 않으면. 그래서 이 옆에 거 그냥 쓸게.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AP의 제곱은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한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야. X끼리 빼면 4죠. 제곱하고 Y끼리 빼면 Y-6이지. 제곱하겠지. 이게 이거야. 그런데 최소값을 구하네? 제곱이 있네? 완전 제곱식 꼴인가 보지. 뭔 말인지 알아? 저 제곱 가로 풀어요. Y제곱, Y제곱, 2Y제곱. 여기 마이너스 12Y. 벌써 17인데 뒤에 66에 36이 있어? 그럼 53이잖아. 이해갔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구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 꼴. 세팅 기억나죠? 앞에 있는 2로 묶어서 세팅해요. 2로 묶으면 마이너스 6 남지. 마이너스 6의 절반 들어오죠. 알고 있죠? 제곱하면 9입니다. 9. 현재 18이야. 18을 빼. 그럼 얘 35가 남아. 이해했을까? 그럼 얘는 어떤 식이야? Y가 3이 될 때 그때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이 얼마인 거야? 35인 거야. 그럼 문제에서 최소값을 물어보면 너네는 최소값 35를 쓰면 되고,
그때 이 P의 좌표를 물어보잖아? 그럼 Y가 얼마니까? 3이니까 0,3이 P의 좌표가 되는 거야. P의 좌표까지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다. 이해 갔을까? 요거 한 문제만 풀어볼까? 요거 한 문제. 14페이지 확인 체크 10번. 제가 지금 공식 하나 설명할 건데 이름은 파푸스의 중선 정리인데 안 나오지 않아서 설명하는 거야. 웬만하면 안 나오는 거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중선 정리는 증명을 빈칸 채우기로 가끔 내요.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 빈칸 채우기가. 근데 우리는 증명은 하진 않을 거예요. 증명은 그냥 단순하거든요. 공식만 잠깐 외우자. 공식을 잠깐 외우는데 이 중선이라는 파푸스는 사람 이름이고 중선이라는 건 뭐냐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중점에 선을 내리잖아. 얘가 중점이야. 중점에 이렇게 선을 내린 요 선의 이름을 중선이라고 불러요. 중선. 꼭지점이 마주보는 변에다가 중점에다 선을 내리면 걔를 중선이라고 부르고 니네가 언제 중선을 처음 배웠냐면 중선은 세 개의 중선 직각 아닙니다. 직각 아니에요. 이쪽 중선 이쪽 중선 중선의 교점을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우냐면 무게중심이라고 배워요. 무게중심은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거야. 중학교 때 배우고 왔어요. 무게중심을. 세 개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불러. 이 중선이라는 애는 직각이 아니에요. 그냥 중점에 내린 선이 아니야. 직각 아니야.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이 중선을 가지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정리인데 피타고라스 정리 마냥 외워야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마냥 외워야 되는 거. 여기다가 안 쓴 이유는 얘가 쉬면 얘도 쉬겠지. 맞아. 이렇게 모든 변의 길이를 제가 알파벳으로 표현했고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어떻게 만족해야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 더하기 d제곱 일부러 알파벳 순서로 쓴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몇 배 관계가 있냐면 전체 2배의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파푸스의 중선 정리야. 언제 써? 중선이 떴다. 무조건 써야 돼. 중선이 나왔는데 안 쓰잖아? 그럼 문제가 안 풀려.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외우고 계시면 돼요. 증명은 나중에 할 일이 있을 거야. 오늘 하진 않을 거니까. 좌표 잡아서 그냥 길이가 같은지 서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선일 때 쓸 수 있어. 예를 들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숫자로 써주면 중선이야. 여기 5cm래. 여기 3cm래. 여기 6cm래. 여길 모르는데 x 구하래. 중선 나왔네. 중선 정리 써야겠다. 그러면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x제곱 더하기 3, 3은 9의 전체 몇 배와 같다? 2배와 같다. 그럼 거기서 x가 나오겠지. 그거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이게 이제 중선 정리인데 언제 쓴다고? 중선 나올 때 쓸 겁니다. 잠깐 책을 제가 한 개까지 더 배우고 좀 문제 풀게 시킬 거거든요. 18페이지 보자. 18페이지. 거기까지 설명할 거야. 18페이지에 내분점이 있는데 설명하고 오늘 문제 푸는 속도 좀 보고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는지 보면 해야죠. 끊기겠다. 야, 이 내분점이라는 것만 잠깐 배울 건데 내분점 배우면서 외분점도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하겠어. 내분점, 외분점을 배우는 건데요. 말 뜻을 잘 보세요. 졸린 거 나도 알아. 안에서 나누는 점을 내분점. 안에서 나눈다. 밖에서 나누는 점을 외분점. 이거는 공식을 외운다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이해는 하셔야 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내분점은 이해가 쉬워요. 왜냐면 어떤 선분이 나왔어. A고 B야. 어떤 선분이 나왔는데 이걸 안에서 가른다는 거거든. 내분점은 약간 이런 개념이야. 몇 대 M 대 N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요런 점. 요 점이 반드시 그 선분 안에 위치해야 돼. 그걸 우리는 내분점이라고 불러. 선분 안에 위치하면 내분점. 바깥에 위치하면 외분점인 거겠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M 대 N의 내분점이라고 부르고 요 내분점을 P 이렇게 씁니다. P. 내분점 괜찮죠? 내분점 저렇게 쓰는 거야. 그럼 내분점을 구하는 이 내분점을 P라고 했을 때 P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배우는 건데 우리가 공식은 간단해요. 잘 봐. 제가 일부러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문자로 쓰는데 이해하시면서 여기가 A인데 걔를 X1이라고 하자. 좌표 수직선이야. 좌표 평면이 아닌 수직선이야. B라고 하고 여기를 X2라고 하자.
내 말 뭔지 알지? 좌표 수직선의 숫자 1, 5 뭐 그런 좌표. 거기서 내가 여기를 m 대 n으로 몇 대 몇인지 모르니까 m 대 n으로 그냥 쓴 거야. 문제마다 바뀔 거니까. 여기 좌표를 제가 x라고 할게요. x. 그 실제로 좌표를 x라고 하자. x 구하는 공식이야. 지금부터 x 구하는 공식. 이해 안 가면 얘기해. 이해 안 가면 이렇게 해. 끄덕이지 말고. 그러면 눈치 챌 테니까 잘 봐. 식 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어떻게 구한댔어? 큰 x좌표에서 작은 x좌표 빼면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큰 x좌표에서 작은 x좌표 뺀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 빼기 x1인 거 이해 갔어요? 갔어? 네, 좋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큰 x좌표에서 작은 x좌표 빼야지. 그럼 x2 빼기 x인 거 이해 갔어? 갔어? 지금 다 끄덕였다.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됐다는 얘기야? m 대 n이 됐다는 거지. 이 단순한 공식이에요. 가까운 거 길이 곱할게. 비례식은 가까운 거 길이 곱해서 쓰고요. x2 빼기 x야. 먼 거 길이 곱해서 씁니다. n 곱하기 x 빼기 x1. 거기까지 갔어? 잘 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 뭐야? x 구하는 공식이야. x 구할 거야. x는 할 거야. 야, 가로 풀어. 가로 풀면 mx2 mx nx 빼기 nx1 이렇게 돼요. 근데 저희 뭐 구하고 있다고요? x 정신 차려. x 구해. x 여기 있죠? 보여? x는 x끼리 모아. 이거 일로 데리고 와. 데리고 온다. 그럼 nx 쪽으로 mx가 넘어와. 물론 과정은 안 외워도 돼. 넘어왔지? 얘 일로 절로 던진다. 이해 갔어? 그럼 이쪽에 있던 mx2 쪽으로 플러스 nx1이 넘어가겠지. 거기까지 갔는지 갔어? 계산한다. 저 x를 구할 거라서요. x를 묶을게요. 그럼 여기 n 플러스 n이 묶여. 이해했음? x를 묶으면 n 플러스 n. 그 다음 여기는 그냥 냅둘게. 근데 쓸 때 제가 얘부터 쓸게. x1 있는 거부터. 그냥 얘부터 쓰는 거야. 이렇게 쓸게. 여기까지 갔어. 이제 x는 한다. x는 하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이야. x는 이게 밑으로 이제 깔리겠죠. 밑으로 깔려서 n 플러스 n분의 nx1 mx2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굳이 얘기하면. 좋아, 이게 공식인데 지금 이 과정은 비례식을 세워서 한 거잖아. 몰라도 돼. 공식만 외우는데 공식 잘 보세요. 여기다 공식 쓰게. 지금 가운데 있는 x를 구하는 공식이야. 어떻게 했어? n 플러스 n이야. 비율 두 개가 나오면 그 비율 두 개를 더해. 이해했어? 비율 두 개 더하는 거. 그 다음에 잘 봐. nx1이야. n 어딨냐면 n 여기 있어 얘들아. 아니 잠깐. 니네가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서 n부터 써줄게. mx2 nx1이었거든요. 야 n부터 봐. n부터 봐. n 곱하기 x2 mx2야. 얘 여기 있는 애랑 곱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mx2 더하기 야 n 보세요. n 여기 있는 애랑 곱하는 거야. x 했지 크로스 했지 크로스. 보여? 그럼 nx1 이게 공식이라고.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봐. 숫자로 할게. 이제 문제 안 하고. 아, 공식은 외워야 되니까 제가 했어요. 여기 x라고 나 몰라. 여기 구하는 거야. 여기 5래. 여기 7이래. 아, 7 좀 그렇다. 20이래. 그래서 5하고 20이야. 3대 7로 나누는 내분점 구하래. 요 x좌표 구하는 거 3대 7. 3대 7. 저 x는 3 더하기 7 얼마야? 크로스 할 거야. 3은 얘랑 갖다 곱혀. 곱하면 얼마? 60 더하기 얘 여기랑 갖다 곱혀. 얼마? 35. 그러면 10분의 95. 이렇게 쓰면 되지. 약분해서 쓰면 되지. 알지? 괜찮지? 안 어렵지? 이게 내분점 공식이야. 외분점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해. 외분점 공식 더 쉬워. 더 쉬운 거 아니고 똑같아. 잘 봐. 외분점 공식이야. 외분점이야. 가운데 빼기로만 바꿔. 가운데가 뭘로만 바뀐다고? 그럼 외분점 공식이야. 내분점은 더하기, 외분점은 빼기. 뭔 말인지 알죠? 순서 바뀌면 안 돼. 왜? 빼기는 자리 바꾸면 값이 달라지잖아. 자리 바꾸면 안 돼. 앞에 있는 이거 기억하세요. 비울 거 먼저 한다. m 먼저 보여? 이해했어? 그러면 이거 수직선 상에서 하겠어? 좌표 평면에서 하겠어? 좌표 평면에서 하겠지. 좌표 평면에서 하기 전에 좌표 평면을 잘 보자. 좌표 평면을 제가 그리진 않아요. 여기 1,5래. 3,8이래. 요
요 3번을 제가 2대 3으로 나누는 요 점 내분점 한번 보여볼게. 내분점. 이제 애들이 좌표가 x도 있고 y도 있잖아. 헷갈리는 거야 이제. 이걸 틀리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헷갈려서 틀리지 공식 몰라서 틀리는 애들은 없어요. 헷갈려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지금 이 좌표 x, y 좌표를 다 구해야 돼. 이해갔어? 헷갈리니까 항상 얘기하는데 문제가 나오잖아. 이렇게 좌표가.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옆으로 써져 있잖아. 문제가. 이걸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쓰시오. 이렇게 나오잖아. 문제가. 여기는 2대 3을 보고 니네가 여기다 2대 3을 써놔. 안 헷갈려. 2대 3을 위에다 써놔. 한다. 저 x좌표 구해요. 내분점 x좌표. 내분점 x좌표야. 두 개 뭐 한다 그랬어? 더해. 5분의. 야! y좌표도 써놔. 5분의. 야 얼마나 빠르게 풀 수 있냐. 5분의 써놨지. 간다. 잘 봐. x좌표랑 y좌표가 헷갈릴 것 같으면 x좌표 할 거니까 동그라미 쳐놔. x좌표에다가. 동그라미 쳐놔. 노란색만 보는 거. 잘 보시면 여기가 a, b가 있어. a, b를 주고 a, b를 문자로 썼어. 비율을. 숫자로 안 썼지. 그래서 똑같이 푸는 거야. 아 문자니까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냥 헛소리지. 똑같이 푸는데 뭐 어려워. 똑같이 t하고 1-t의 비율로 나누래. 다를 바 없죠. 내분하는 점이 이렇게 거기서 끊어. 내분점 먼저 구하고 가자. 내분점 구한다. 제가 p라고 그냥 쓸게요. 임의로. 뭔지 알죠? 빠르게. 두 개 더해. 얼마야 더하면? 1 더하면 1이야. 쓸 게 없어. 원래 1은 안 쓰는 건데 너네 위해서 쓴 거야. 알죠? 1이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놔. 헷갈리면 x좌표에다 동그라미 쳐놨어. x좌표 먼저 크로스 가시는 거야. 가자. 몇 t? 5t 더하기 갖다 곱해야 되잖아. 두 명이니까 헷갈리지 말고 마이너스 4를 둘 다 곱해야겠지. 마이너스 4를 둘 다 곱하는 중이야. 이해를 했어?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y좌표 동그라미 안 친 걸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6이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6t. 이해했음? 그 다음에 더하기 얘 1-t랑 2랑 곱해야 될 거 아니야. 2를 두 명 다 곱해야 돼. 2를 두 명 다. 여기까지 갔는지? 됐어? 그랬더니 계산 적당히 하면 9t 빼기 4, 계산하면 마이너스 8t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나올 뿐이지 똑같잖아 푸는 게. 그런데 얘가 어디에 있으면 좋겠대? 3, 4분면에 있으면 좋겠대. 3, 4분면은 어떤 애야? 1, 2, 3 여기 아니냐 여기? x도 뭐? 마이너스고 y도? 마이너스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얘도 마이너스. 야 부등식 배운 자. 얘도 마이너스고 그리고 동시에 얘도 뭐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마이너스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거기까지 갔어. 그러면 4 넘기고 t는 9분의 4보다 작고 그리고가 동시에란 뜻이야. 동시에 마이너스 8t를 넘겨. 여기까지 갔지?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배웠는데 이런 1차 부등식 따위야. 8분의 2야. 4분의 1입니다. 4분의 1보단 커야 된대. 동시만족하는 그림 그린다. 그림 그려. t가 4분의 1보다는 커야 돼. 그림 안 그려도 아는 자가 있죠. 근데 9분의 4보단 작아야 돼. 9분의 4보단 작아야 돼. 동시만족 여기죠. 답을 쓸 때 t에 보면 어떻게 돼? 4분의 1에서 9분의 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냥. 이해 갔어? 네. 그또 응용이 이렇게 되는 건데 잘 봐. 얘 a하고 b를 k 대 2로 내분하래. k 대 2로 내분해. 여기까지 해서 점 먼저 구하고 간다. 점 구해. 아 어렵지 않아? 빨리만 쓰면 돼 니네가 나처럼. 두 개 더해. k 플러스 2야. 두 개 더해. k 플러스 2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k 플러스 2. 야 x좌표 동그라미 쳐놨다. x부터 가는 거야. 곱해서 마이너스 3k 곱해서 4. 거기까지 갔는지? 좋았다. 여기 y좌표로 가. 오케이. y좌표로 가. 2, 3은 6. 되었어. 그 점까지 구했더니 그 점이 얘 위에 있대. 위에 있으면 뭐 하랬어? 대입하랬죠. 위에 있는 거 뭐 하는 거야? 대입해야지. x에다 넣고 y에다 놓으면 x에다 6 더하면 여기다가 6 더하면 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알아들음? 쓴다. x에다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지 요 정도. x에다가 얘가 x잖아. 6을 더하면 y가 나온대. 야 풍어를 넣는다 했다. 서당계 3년이면 지금 뭐 해야 되냐 이제? 지금 할 일? 간단히 하려면 뭐 해야 돼? 분수? K 플러스 그래 k 플러스 양쪽에 곱해야지. 분수부터 없애야지. k 플러스 2 곱하면 위에 있는 얘가 남고요.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곱하니까 6을 얘네들한테 곱하는 거니까 6k 플러스 12가 되고요. k 플러스 1을 곱해서 분수를 없애야지 일단. 가장 먼저 분수를 없애야지. k는 k끼리 계산하시면 3k야. 3k를 여기로 데리고 와야겠지. 그래서 2k 남았어. 잘 따라오고 있지? 계산해. 이거 16이야. 던져. 마이너스 6이야. 10이지? k는 얼마? 5. 구해 못 구해? 구하지. 이게 문자가 그냥 틈틈이 나온 거잖아요.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어. 10번 A, B가 있대.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중요한데 내분점이나 외분점을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이 문제가 외분점일 것 같은데 내분점이야 외분점이야? 잠깐 외분점이 나오진 않았겠죠. 네, 아직 내분점이네요. 그냥 할게. 그러니까 내분점이나 외분점을 사실은 이렇게 말로 줄 때도 있지만 비율로 이렇게 줄 때가 더 많아. 학교 시험에.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잘 봐봐. 제가 이거를 할 건데 요 말부터 다 중요해. A, B라는 선의 연장선이란 얘기는 더 걷단 얘기잖아. 연장선에 C가 있다는 얘기는 A, B 사이에 C가 들어오진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A하고 B가 어딘가 있는데 연장선을 걷다는 얘기는 이쪽 연장선인지 저쪽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연장선을 전체적으로 걷다는 얘기야. 그 연장선 위에 C가 있으면 C는 여기는 아니야. 이건 연장선 그을 필요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C는 이쪽 아니면 이쪽이란 얘기거든? 그 내 말 이해 갔을까? 근데 C의 위치를 우리가 여긴지 여긴지 모르잖아. 몰라서 준 거야. 여기다 찍으라고. 잘 봐. 우리가 이렇게 쓴 식을 비례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알죠? 알죠? 제가 지금 그림 지우고 이 비례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B 대 BC는 몇 대 몇이었길래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3BC가 됐겠냐? 3이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3대 1이겠죠? 여긴 1이지? 이걸 알아내야 돼. 3대 1. 이해 갔어? 그러니까 여기 BC 앞에 붙어있는 3은 얘 비율인 거지. 얘 비율. AB가 3. BC의 비율은 저기 앞에 붙어있는 숫자 1. 뭔지 알까? 그러지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쓸 거 아니겠어요? 비례식을. 그러면 또 얘기한다. 이제 A, B를 다시 그려. 연장선의 C까지. A, B가 있어. 그래서 연장선을 그렸대. 연장선을 그려서 우리가 이제 C의 위치를 찾아낼 판이야. 그런데 A, B와 이 길이를 3이라고 친다면 B부터 C까지의 길이가 1이래. 그럼 B하고 C의 길이가 1인데 그럼 선생님 1은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다시 물어보신다면 그럼 연장선을 걷다 안 걷다? 안 걷다. 그러니까 C는 이쪽에 있어야 된다. 이해했음 못했음? 했어. 그러니까 이게 3대 1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이해가?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내분점을 배웠으니까 A하고 C의 3대 1의 내분점이 누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지. 이해 갔을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A하고 C의 안에 있는 점이 B니까 A, C의 내분점이 3대 1로 C를 구해야겠구나. 그래서 보자. A, B는 아는데 C를 몰라. 그럼 C를 X, Y로 놔. 거기까지 갔어? 모르니까? 그럼 여기다 쓴다. 여기가 X, Y야. 그 다음에 여기 A가 2,3이야. 그런데 우리는 결과물인 B를 아는 거지. B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갔어? 그럼 결과를 주고 이번엔 과정을 물어보는 거니까 한다. A, C를이니까 제가 C를 옆에다 붙일게요. C가 X, Y야. A, C를 몇 대 몇으로?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B가 돼야 되는 거야. 저 지금부터 내분점 B식을 써요. 잘 보시면 두 개 더해서 4분의 깔아놓고 거기까지 가서 4분의 X좌표에다 동그라미 쳐 헷갈릴 것 같으면 먼저 가. 3X 더하기 2 거기까지 갔는지 그 다음에 여기로 가. 3Y 더하기 1Y 1, 3 여기까지 갔어. B? 그 B가 얘라는 거야.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여기가 6이 되게끔 XY를 찾으면 C가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거지. 이해 갔을까?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거야. 잘 봐. 가장 어려운 문제야. 마이너스 1이 됐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지. 인정을 해? 이런 암산은 되지?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3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네. 넘겨. 마이너스 6이네. X는 마이너스 2네. 또 여기가 3y 플러스 3 밑에 4가 있는데 이게 6이잖아. 4, 6에 24야겠네. 그럼 3y는 21이네. y는 7이네. 하고
C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어렵죠? 이걸 이렇게 바꿔서 이해한 다음에 풀어야 되는, 뭔지 알죠? 우리 한번 풀어보는데 34번을 풀어보기로 하자. 34번.